병원은 탈출했지만 지옥은 이제부터였다. 제이는 도윤의 도움으로 기적처럼 병원을 빠져나옵니다. 비상계단을 따라 어둠을 헤치며 숨죽여 달아나던 그 순간 그녀는 자유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곱씹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문을 벗어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난 건 아니었어요. 너야 엄마야. 너 누구니? 누군데 이 방에 있어? 아줌마 누구세요? 나한테 왜 이래? 매달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 제인이 향한 첫 발걸음은 너무도 익숙하지만 이젠 낯설어진 집이었습니다. 노숙자의 집. 과거엔 가족의 웃음이 오가던 곳. 제인의 입장에서는 끝없는 시련과 상처가 쌓인 전쟁터 같은 곳이었죠. 그녀는 현관 앞에서 깊게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이 열리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몇 초였지만 제인에겐 마치 몇 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여니는 노숙자. 순간 그녀의 얼굴엔 놀라움이 지나갔지만 곧바로 그 감정은 경계로 바뀌었습니다. 넌 어떻게 나왔니? 그 말은 반가움이 아니라 의심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번졌죠. 뒤이어 거실에서 모습을 드러낸 강미라는 입가를 일그러뜨리며 말합니다. 퇴원이라도 한 거야? 허락 없이 나온 건 아니지? 그 말에 제이는 무언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들의 표정은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제이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녀가 발을 들이자마자 공기 자체가 바뀐 듯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한때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의 시선은 이방인을 보는 듯 차갑고 무심했어요. 거실 구석에서 눈을 피하는 시선들, 아무 말도 건네지 않는 형식적인 반응들. 그녀는 잠시 집안을 둘러보다 자신이 머물던 방 문 앞에서 멈춰 섭니다. 방문 손잡이에 걸려있는 작은 종이. 접근 금지라는 글자가 붉은 펜으로 써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바라보는 제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억울한 분노 그리고 슬픔.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엔 온갖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자신이 없던 사이 이 집은 너무도 많이 변해버렸고, 아니 어쩌면 원래 이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렀죠. 그녀가 미쳐서가 아니라 누군가 그녀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는 시나리오가 이 집 안에서 완벽히 실행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조용히 앉습니다. 한때 자신이 기댔던 공간이 이제는 서늘하고 불편한 감옥처럼 느껴졌죠. 도윤의 얼굴이 순간 떠오릅니다. 병원에서 그녀의 손을 붙잡고 말하던 목소리.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내가 증명할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가 증명해야 할 것은 도윤에게가 아니라 바로 눈앞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정신이 정상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언제 다시 이상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시선으로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엽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내가 돌아왔어. 이젠 내가 말할 차례야. 그 말에 노숙자는 흠칫 놀란 듯 입술을 깨물고 강미라는 시선을 피합니다. 제이는 한 발짝 더 다가섭니다. 그 발걸음마다 공포가 아닌 확신이 담겨 있었고 그 모습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죠. 그녀는 멈춰 서며 말합니다. 내가 왜 갇혀 있었는지 당신들 정말 몰라. 그 질문은 사실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고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그리고 그 순간 이 집안의 질서는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단순히 병원에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한 전장으로. 나는 미치지 않았다. 제이는 그 말을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며 손에 꼭 쥐고 있던 USB를 바라봅니다. 그 작은 저장 장치 속에는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줄 진실이 담겨 있었고, 동시에 이 싸움의 판도를 바꿔줄 무기가 숨겨져 있었죠. 입원 서류 위조, 병원 CCTV 삭제 및 편집 정황, 세리와 기찬의 대화 녹취. 그들은 제인을 제거하기 위해 가장 악랄한 수단을 썼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세상이 그녀의 말을 들어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USB는 아직 단순한 물증에 불과했고, 제인이 싸워야 할 진짜 적은 아직 남아있었어요. 그녀의 발 아래에 깔린 건 단순한 억압이 아니라 낙인이었습니다. 미쳤다는 이름, 병원에서 나왔다는 편견, 그리고 가족들조차 믿어주지 않는 냉혹한 현실. 그녀는 집안 곳곳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주방에서 노숙자는 여전히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전화통화를 하고 있고, 기차는 서재로 숨어버렸으며 세리는 소파에 앉아 말없이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제이는 압니다. 그들의 침묵이 곧 계획이라는 걸.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걱정하던 얼굴이 이제는 그냥 조용히 다시 병원에 보내면 좋겠다는 시선으로 바뀌었다는 걸 말이죠. 그녀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 USB를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하듯 속삭이죠. 이걸 꺼낸다는 건 이제 나도 끝까지 간다는 뜻이야. 돌아갈 길은 없고 남은 건 앞으로 가는 길뿐. 그녀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어 말합니다. 자료 준비됐어요. 기자들이 믿게 만들 만큼 확실한 각도로 편집해주세요. 그리고 병원 수간호사와 연락했죠. 도윤은 짧게 대답합니다. 이미 인터뷰 녹화 끝났어요. 병원 측 내부 고발자 2명 확보됐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이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입니다. 입가엔 아주 미세한 웃음이 스쳤지만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수를 앞둔 사람의 침착함이자 긴 싸움을 견디기 위한 결의였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가족들이 먼저죠.
내가 어떤 얼굴로 다시 돌아왔는지 똑똑히 보여줄게요. 그날 밤 그녀는 한 장의 초대장을 집안 식탁 위에 올려둡니다. 내일 오전 11시 진실을 말하는 자리 참석 필수라고 적힌 붉은 편지지. 노숙자와 기찬 세리는 의아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지만 제이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날 제이는 흰 셔츠에 검정 재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립니다. 그 모습은 누구보다 정상적이고 단단해 보이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스크린과 노트북. 그녀는 가족들을 마주하고 천천히 USB를 삽입합니다. 영상이 시작되자 화면 속에는 세리와 기찬이 병원 입원 날짜를 조정하며 나누던 통화 녹취가 재생됩니다. 내가 그날 바로 넣어버릴게요. 예, 지금 이성적으로는 아무 대응도 못해요. 완전히 미쳐버린 상태로 보여야 한다고요. 기찬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노숙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립니다. 세리는 소리를 지르며 컴퓨터를 끄려 하지만 이미 영상은 복제되어 전송된 상태였고 제이는 침착하게 말하죠. 지금 이 장면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세요? 기자 YL 이사회 의료, 윤리위원회 다들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서서 말합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날 미치게 만들려고 했고 당신들은 그걸 도왔죠. 이젠 그 대가를 치를 차례예요. 도윤의 조력 아래 제이는 서울 모처의 한 작은 컨퍼런스룸에 도착합니다. 공식 석상은 아니었지만 이 자리를 위해 그녀는 며칠을 밤새워 준비했죠. 도윤이 언론사 몇 군데와 내부 제보자 네트워크에 메일을 뿌리며 연락을 돌렸고 결과적으로 적지 않은 수의 기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자들은 눈앞의 상황에 반신반의하며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고 일부는 촬영 장비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는 심호흡을 하고 준비해온 원고를 손에 쥐고 단상 위로 올라섭니다. 저는 강제인입니다. 며칠 전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자발적 입원이 아니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순간 정적을 깹니다. 제이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침착하게 말을 이어나갑니다. 제가 그 병원에 입원하게 된 이유는 진짜 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권력 때문이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제거하기 위해 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도윤이 노트북을 연결하고 스크린에 영상을 띄웁니다. 화면에는 세리와 기찬이 통화하는 장면이 녹화된 오디오 파일과 함께 자막으로 전개됩니다. 병원 측은 준비됐지? 걘 아무 대응도 못할 거야. 지금 타이밍이야. 정리하자. 순간 회의실은 술렁입니다. 일부 기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휴대폰을 꺼내기 시작하고 몇몇은 이미 생중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이어서 병원 내부 간호사의 내부 고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서류 서명은 강제로 받았고 CCTV는 삭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상적인 입원 절차가 아니었어요. 전부 조작됐습니다. 제이는 다시 마이크를 잡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자료들은 단순한 복수극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증거입니다. 저는 살아남기 위해 싸우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들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묻습니다. 이 자료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실 겁니까? 제이는 준비한 서류철을 꺼냅니다. 병원 원장직인이 찍힌 내부 자료, 입원 당시 날짜와 일치하지 않는 간호사 교대 일지, 도윤이 확보한 원본 통화 내역까지 하나하나가 꼼꼼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여기 있는 모든 자료는 각기 다른 출처에서 수집된 날조 불가능한 기록입니다. YL그룹 내부 보안 서버, 병원 DB 백업, 그리고 실제 음성 인식 프로그램 로그까지 확보했습니다. 기자의 눈이 커지고 회의실 곳곳에서 연이어 셔터 소리가 터집니다. 제인의 음성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녀의 눈동자는 어느 때보다 맑고 단호했습니다. 오늘부터 진실은 제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전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회사의 로비 점심시간을 맞아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는 사이 TV에 갑작스레 긴급 뉴스 자막이 올라오고 화면이 전환되며 제인의 기자회견 생중계 장면이 송출됩니다. 그 순간 유경은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컵 안의 커피가 바닥에 흘러내리지만 유경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화면에 집중합니다. 영상 속 제인은 단단한 눈빛으로 마이크 앞에 서서 말하고 있었고 스크린에는 세리와 기찬의 대화 녹취 자막이 커다랗게 떠오릅니다. 그 장면을 본 유경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입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세리가 그런 짓을 했다고? 머릿속엔 세리와 나눴던 말들이 하나씩 스쳐 지나갑니다. 제인이 이상하다니까요.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정해 보여요. 그 모든 말이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현실의 유경은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 순간 강미란 역시 사무실 회의실 안에서 같은 생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면 속 제인을 보며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한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그녀를 외면했던 기억이 떠오르죠. 세리와 기찬의 말만 믿고 제인의 이야기는 귀담아 듣지 않았던 그날들이 머릿속에서 대감기처럼 반복됩니다. 제인이가 진짜였던 거야. 미라는 입을 다문 채 화면을 바라보다 이내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제인의 연락처를 검색합니다. 꺼내놓고도 쉽게 전화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망설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녀는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밤 제이는 조용한 방 안에 홀로 서 있습니다. 불이 꺼진 채 어두운 공간, 단 하나 켜진 탁상 스탠드 불빛만이 거울 앞을 비추고 있었죠. 그녀는 묵묵히 거울을 응시한 채 손에 꼭 쥔 두 가지를 바라봅니다. 도윤에게 받은 USB 원본 그리고 기찬의 금고 위치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합니다. 거울 속 비치는 자신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던 제이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자신의 뺨을 스치며 말합니다. 다시 돌아왔네 강재인. 예전 그 바보 같던 널 버리고. 책상 위엔 그녀가 그간 써 내려간 노트 한 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안엔 병원 입원 전후의 기억, 의심스러운 순간들, 가족과의 대화 하나하나가 정리되어 있었죠. 마치 판사에게 제출할 증거 자료처럼 깔끔하게. 제이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속삭입니다. 여기 있는 기록 하나하나가 다 내들 제목이야. 병원에 나 가두고 내 인생을 함부로 망치려던 데가 이제 받게 될 거야. 그녀는 금고 위치가 적힌 메모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위치는 기찬의 서재 벽장 안 숨겨진 패널 뒤쪽.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하듯 그녀는 노트와 USB를 조심스레 작은 가방에 넣습니다. 그러곤 마지막으로 거울 속 자신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합니다. 이제 나만의 방식으로 정리할게. 미친 사람 취급한 내가 반드시 치르게 될 거야.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녀의 눈에선 눈물 한 방울 없이 복수의 불빛만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여왕의 집 21회 정신병원 탈출은 시작일 뿐이었다. 다음은 응징이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